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성형 AI로 발표 자료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활용 도구는 챗쿠이고 추가로 캔바, 매너스, 게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의 챕터를 돌아보면 챕터 1에서 AI에게 글을 쓰게 했고 챕터 2에서 이미지를 그리게 했고 챕터 3에서 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글, 이미지, 차트, 표 이런 개별 콘텐츠들을 하나의 발표 자료, 즉 슬라이드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I에게 글 한 편 써줘, 이미지 한 장 그려줘, 영상 하나 만들어줘 라고 개별적으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직원분들은 업무 보고 PPT, 학생 여러분은 수업 과제 발표 PPT죠? 오늘 강의를 마치면 주제 하나만 입력하면 슬라이드 구성, 디자인, 내용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발표 자료 자동 생성 도구 소개입니다. 캔바, 매너스, 게마 3가지 도구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고 체험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맞춤 실습입니다. 발표 자료 프롬프트를 쓰는 5가지 요소를 배우고 주제를 입력하면 슬라이드 구성, 디자인, 내용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합니다. Chapter 1에서 텍스트 4가지 요소, Chapter 2에서 이미지 5 요소, Chapter 3에서 영상 5 요소를 배웠듯이 오늘은 발표 자료 프롬프트의 5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비유를 드리면 Chapter 1의 텍스트 프롬프트가 식당에서 주문하기, Chapter 2의 이미지 프롬프트가 인테리어 을에서, Chapter 3의 영상 프롬프트가 영화 촬영 지시서였다면 오늘 발표 자료 프롬프트는 행사 기획서와 같습니다. 행사 기획서에는 행사 주제, 대상, 프로그램 구성, 분위기, 필요 물품 등이 들어가죠. 발표 자료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입력만으로 슬라이드를 자동 생성하는 3가지 도구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3가지 도구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습니다. 첫째, 캔바, 디자인 중심 도구입니다. 풍부한 템플릿과 디자인 에셋을 제공합니다. AI가 텍스트 입력 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배치해주고 이미지, 아이콘, 차트까지 한 번에 구성됩니다. 둘째, 매너스. 자료 조사와 생성을 동시에 하는 도구입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웹에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조사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데이터 중심 발표 자료에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매너스는 챕터 5에서 배울 에이전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AI가 직접 웹에 나가서 자료를 찾아온 뒤 발표 자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리서치부터 슬라이드 제작까지 한 번에 되니까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셋째, 게마. 텍스트를 슬라이드로 즉시 변환하는 도구입니다. 텍스트나 문서를 붙여넣으면 슬라이드로 변환합니다. 내용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슬라이드별로 분배하고 가장 빠른 초안 생성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세 도구의 실습은 체쿠에서 진행하고 외부 도구인 캔바, 매너스, 게마는 기능과 화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도구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캔바입니다. 화면의 특징부터 보시죠. 수천 개의 전문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AI가 내용에 맞는 레이아웃과 색상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미지, 아이콘, 차트,
영상 소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킷 설정으로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캔바의 가장 큰 강점은 디자인 완성도입니다. 비전공자가 만들어도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깔끔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에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학과 홍보 발표입니다. 호텔 경영학과 소개 프레젠테이션, 고급스러운 톤, 사진 중심. 이렇게 입력하면 학과 홍보에 딱 맞는 세련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둘째, 수업 과제 발표입니다. 마케팅 전략 분석 보고서, 인포그래픽 스타일, 데이터 시각화 포함. 이렇게 쓰면 차트와 표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행사 기획안입니다. 2026 봄축제 기획안, 밝고 활기찬 컬러, 타임라인 포함. 이렇게 쓰면 행사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기획안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에 팁을 강조합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중요한 발표 자료에 가장 적합합니다.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직원분들이 대외 행사나 총장님 보고 등 공식 발표를 준비하실 때, 학생 여러분이 공모전이나 졸업 발표를 준비하실 때 캔바가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도구, 매너스입니다. 화면의 특징을 보시면 주제를 입력하면 웹에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슬라이드 내용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출처와 데이터를 포함한 근거 기반 발표 자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주제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줍니다. 매너스의 가장 큰 강점은 리서치 플러스 슬라이드 생성을 동시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구들은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넣어야 하지만 매너스는 내용까지 직접 찾아서 넣어줍니다. 비유를 드리면 캔바가 전문 디자이너라면 매너스는 리서치 조교 겸 디자이너입니다. 자료 조사부터 슬라이드 제작까지 한 번에 해줍니다. 화면 오른쪽에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분석 발표입니다. 2026년 국내 호텔 산업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 자료로 만들어줘. 이렇게만 입력하면 웹에서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줍니다. 학생 여러분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AI와 로봇 기술이 도입된 국내외 스마트 호텔 최신 서비스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 자료로 만들어줘. 호텔 경영학과 전공 수업 수강생 대상, 10장, 스마트 호텔의 정의부터 국내외 사례, 기대 효과 및 한계점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리서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비교 보고입니다. 주요 대학의 AI 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발표 자료. 직원분들이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합니다. 셋째, 졸업 논문 발표입니다. 선행 연구를 조사해서 문헌 검토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대학원생이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학부생에게 적합합니다. 화면 하단에 팁을 강조합니다. 자료조사부터 슬라이드 생성까지 한 번에 리서치가 필요한 발표에 최적입니다. 세 번째 도구, 게마입니다. 화면의 특징을 보시죠. 텍스트, 메모, 문서를 붙여 넣으면 슬라이드로 변환합니다. 내용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슬라이드별로 분배합니다. 가장 빠른 초안 생성 속도를 자랑합니다. 수초 내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생성 후 슬라이드별로 개별 편집과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게마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입니다. 이미 작성해둔 텍스트가 있다면 그걸 붙여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비유를 드리면
캔바가 처음부터 멋지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이고 메누스가 조사까지 해주는 리서치 조교라면 게마는 이미 있는 문서를 PPT로 변환해주는 변환기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보고서를 발표 자료로 변환합니다. 이 보고서 텍스트를 10장 슬라이드로 변환해줘. 이미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둔 보고서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직원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보고서를 급하게 발표 자료로 바꿔야 할 때 게마가 제격입니다. 학생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밤새 쓴 리포트를 다음날 아침까지 발표용 PPT로 바꿔야 할 때, 게마에 리포트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수초 만에 발표 자료가 됩니다. 둘째, 회의록을 공유 자료로 변환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팀 공유용 슬라이드로 정리해줘. 셋째, 아이디어 메모를 제안서로 변환합니다. 이 기획 메모를 투자 제안서 형태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화면 하단에 팁을 강조합니다. 이미 작성한 텍스트가 있다면 게마가 가장 빠릅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즉시 슬라이드 완성. 세 가지 도구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비교표를 같이 보시죠. 핵심 강점부터 보면 캔바는 디자인 완성도가 강점입니다. 메네스는 자료조사와 생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게마는 텍스트를 슬라이드로 즉시 변환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생성 속도를 보면 게마가 매우 빠르고 캔바가 보통, 메네스가 다소 느립니다. 메네스가 느린 이유는 웹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포함되니까 당연히 더 걸리겠죠. 디자인 품질을 보면 캔바가 별 3개로 최고이고 메네스와 게마는 별 2개입니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면 캔바를 쓰시면 됩니다. 자료조사 기능을 보면 메네스만 자동 웹조사를 지원합니다. 캔바와 게마는 미지원입니다. 리서치가 필요한 발표라면 메네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입력 방식을 보면 캔바와 메네스는 주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게마는 텍스트나 문서를 붙여넣습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가 있으면 게마, 처음부터 만들면 캔바나 메네스입니다. 화면 하단의 핵심 공식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자인 중시, 캔바, 조사 필요, 메네스, 빠른 초안, 게마. 이 한 줄이 도구 선택의 전부입니다. 챕터 2에서 초안은 네노베네나, 완성본은 GPT 이미지 또는 Cdream. 챕터 3에서 풍경은 VO, 인물은 Kling, 고품질은 Cdream이라는 공식이 있었듯이 발표 자료에서도 이 공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네스로 리서치와 초안을 만든 다음 캔바에서 디자인을 다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입니다. AI에게 발표 자료를 만들게 할 때 프롬프트에 5가지 요소를 포함하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챕터 1에서 텍스트 4가지 요소, 챕터 2에서 이미지 5 요소, 챕터 3에서 영상 5 요소를 배웠습니다. 발표 자료에도 5 요소가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발표인가를 명시합니다. 경희대 DX 추진 성과 보고처럼 발표의 핵심 주제를 적습니다. 둘째, 청중입니다. 누가 듣는 발표인가를 명시합니다. 학과 교수진 대상 또는 신입생 대상처럼 발표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습니다. 이것이 발표 자료만의 고유한 요소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교수님께 보고하는 것과 신입생에게 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슬라이드가 되어야 하니까요. 청중을 알려주면 AI가 어조, 깊이, 용어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셋째, 구성입니다. 슬라이드 수와 흐름을 지정합니다. 10장, 현황, 문제, 해결, 기대 효과처럼 전체 구조를 알려줍니다. 넷째, 디자인입니다. 색상, 스타일, 톤을 지정합니다. 미니멀, 남색 계열, 경희대 CI 색상처럼 원하는 디자인 방향을 적습니다. 다섯째, 포함 요소입니다. 차트, 표, 이미지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지정합니다. 비교표 2개, 타임라인 1개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 자료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비유를 다시 드리면 이 5 요소는 행사 기획서와 같습니다. 주제, 무슨 행사인가? 청중, 누가 참석하는가? 구성, 프로그램 순서는? 디자인, 행사장 분위기는? 포함 요소, 어떤 장비와 물품이 필요한가?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원하는 발표 자료에 가까워집니다. Excited 학생 여러분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술 디자인 전공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제, 시각 디자인 전공생의 3년간 작업물 포트폴리오 소개 청중, 디자인 에이전시 채용 담당자, 구성, 12장 자기소개 디자인 철학 주요 프로젝트 1G3 연락처 및 SNS 디자인, 극도로 미니멀하고 작품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는 무채색 배경, 포함 요소, 작업물 이미지가 들어갈 고해상도, 레이아웃 빈칸, 사용 프로그램 아이콘, 5 요소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의 챗9도 다른 생성형 AI만큼의 만만치 않은 발표 자료 만들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습 슬라이드 소개 후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면 3가지 실습 트랙이 있습니다. 실습 A는 학과 소개 발표입니다. 프롬프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희대 55학과를 고등학생에게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8장, 학과 특징, 교육과정, 진로, 캠퍼스 생활 순서로 구성, 밝고 친근한 톤, 사진 중심. 여기서 5 요소를 찾아볼까요? 주제는 경희대 55학과 소개, 청중은 고등학생, 구성은 8장, 학과 특징, 교육과정, 진로, 캠퍼스 생활. 디자인은 밝고 친근한 톤, 사진 중심. 포함 요소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진 중심이라는 지시에 이미지 중심 레이아웃이 반영됩니다. 입학처 직원분들이 고교 방문 입시 설명회를 준비할 때나 학생 여러분이 학과 홍보 행사를 준비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 B는 업무 보고 발표입니다. 2026년 상반기 부서 업무 성과 보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10장, 목표, 추진 현황, 성과, 하반기 계획, 데이터표와 차트 포함, 공식적 톤. 직원분들의 정기 업무 보고에 딱 맞는 실습입니다. 5 요소 중 포함 요소가 데이터표와 차트로 명시되어 있어서 숫자 기반의 보고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실습 C는 수업 과제 발표입니다. 생성형 AI가 호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자료를 만들어줘. 12장, 혐왕, 사례, 분석, 시사점, 비교표 포함, 학술적 톤, 미니멀 디자인. 학생 여러분의 전공 수업 과제 발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술적 톤이라는 디자인 지시가 들어가 있어서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기에 적합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톤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추가 실습 예시를 안내드리면
기획처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교무처는 교육과정 개편안 보고 발표를, 홍보실은 대학 브랜드 소개 발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전공별로 다양한 실습이 가능합니다. 경영학과는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 투자 유치 발표를, 호텔 경영학과는 스마트 호텔 기술 트렌드 조사 발표를, 미술 디자인 전공은 포트폴리오 슬라이드를, 인문 역사 전공은 리포트를 발표용으로 변환하는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은 15분입니다. 체코에서 자신의 업무나 전공에 맞는 발표 자료를 생성해 보세요. 팁을 드리면 5요소 중 청중을 바꿔보세요. 같은 주제라도 고등학생 대상과 교수님 대상으로 바꾸면 슬라이드의 깊이, 어조,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하기 전에 체크와 마누스, 그리고 캔바를 이용한 발표 자료 만들기 데모를 살짝 보겠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발표 자료의 내용을 생성형 AI들이 만들어 보게 한 후 원본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발표 자료는 개인적인 취향과 직결되기에 생성된 발표 자료들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발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이쿠 홈페이지에 등록된 우리 대학의 AI 활용을 위한 대응 방안 중 기술 측면에 대한 영상의 원본 자료입니다. 기존 발표 자료에서 슬라이드마다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클로드를 통해서 추출합니다. 기존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도 클로드를 통해서 추출합니다. 체크에게 장문, 즉 슬라이드별로 상세하게 작성한 내용을 주고 슬라이드를 만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체크에게 장문을 주고 만든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체크에게 요약문, 즉 슬라이드별 상세한 내용을 주지 않고 간단한 요약문만 준 후 슬라이드를 만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체크에게 요약문을 주고 만든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쿠에게 장문과 양식 파일을 함께 주었습니다. 즉, 앞서에서는 장문의 내용만 주었으니 이번에는 앞서와 동일하게 슬라이드별로 상세하게 작성한 내용을 주면서 양식 파일의 양식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만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체쿠에게 장문과 양식을 함께 주고 만든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누스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략적인 동작 모양만 보여드립니다. 방식은 체쿠에서 장문을 주고 만들게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마누스에게 장문을 주고 만든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버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략적인 동작 모양만 보여드립니다. 방식은 체쿠에서 요약문만 주고 만들게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네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캔바는 디자인, 메느스는 조사와 생성, 게마는 즉시 변환,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공식 발표나 홍보가 목적이면 캔바, 리서치가 필요한 보고나 발표면 메느스, 이미 있는 텍스트를 빠르게 슬라이드로 만들려면 게마입니다. 둘째, 프롬프트의 주제, 청중, 구성, 디자인, 포함 요소를 담으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행사 기획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중을 명시하면 AI가 어조와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셋째, 주제만 입력하면 슬라이드 구성, 디자인, 내용이 한 번에 생성됩니다. 챕터 1의 글, 챕터 2의 이미지, 챕터 3의 영상이 하나의 발표 자료 안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넷째, 체쿠에서 발표 자료 초안을 만들고 필요시 외부 도구, 캔바, 메느스, 게마로 디자인을 보완합니다. 발표 자료가 마음에 안 들 때의 수정 전략도 이전 챕터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기, 디자인만 바꿔보자, 구성만 수정해보자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합니다. 빼기 전략, 슬라이드가 너무 많거나 내용이 산만하면 핵심 메시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줄입니다. 12장을 8장으로 줄여줘, 핵심만. 도구 바꾸기, 게마에서 만든 초안의 디자인이 부족하면 같은 프롬프트를 캔바에 넣어서 디자인 품질을 높여보세요. 오늘의 여정을 정리하면 챕터 1에서 글, 챕터 2에서 이미지, 챕터 3에서 영상이라는 개별 콘텐츠를 만들었고 오늘 챕터 4에서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 문서, 즉 발표 자료로 모았습니다. 다음 챕터 5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AI에게 만들어줘 라고 시켰다면 다음부터는 알아봐줘 라고 시킵니다. AI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배우게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Chapter 4 생성형 AI로 발표 자료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